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에 대한 사랑으로 눈돌아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남편하고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과의 모임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연말이라서 친한 지인들끼리 술 한잔 하자고 모인 자리였는데 남편은 제 지인의 친구였지요. 남편도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고 저도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고 대면대면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어느샌가 남편이 제 옆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몇 마디 나누다 보니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단 대화에 물꼬가 트인 데다가 공통점까지 찾고 나니 할 말이 어찌나 그렇게 많던지요. 자리가 파할 때쯤 남편이 먼저 제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저는 못 이기는 척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락처를 주긴 했지만 바로 다음 날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땐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만취를 했던 건 아니지만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없는지 걱정도 되었고요. 그때 남편이 먼저 이번엔 대낮에 맨정신으로 한번 만나보자며 농담 비슷하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어요. 지인에게 넌지시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니 좋은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말다툼도 있었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게 인연을 사귀었네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을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딱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나이도 31살이 되어 있었고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난들 남편보다 나을지 확신할 수도 없었고 저는 결국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이후로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어요. 양쪽 부모님의 축하를 받으며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원래 고향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저도 서울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여동생도 혼자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여러모로 서울에 사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도 저희의 상황을 이해하시곤 방 2개짜리 빌라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는 전세 계약을 연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자연스레 여동생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같이 사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둘 다 성인이라서가 아니라 사이가 정말 좋거든요. 4살이란 나이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동생은 속도 깊고 어른스럽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도 있어서 보고 있으면 기특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한 4년 정도는 떨어져 지내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여동생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한층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달까요? 이후로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처럼 지내고 있지요. 1년에 두세 번은 꼭 국내로든 해외로든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저와 여동생이 얼마나 친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제가 여동생과 보내는 시간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아이를 갖게 된다거나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식을 올리기 전에 여동생과 여행을 다녀오기로 약속했네요. 그날은 여동생과 가기로 한 여행에 필요한 쇼핑을 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기니할 이야기가 있어 저희 회사 앞으로 오고 계시다고 연락을 해오셨지요. 결혼 전이긴 했어도 곧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오신다니 당황스럽고 동시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제가 어머님께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여쭤봐달라니까 그러면 제가 쪼르르 자기한테 전화한 걸 아실 텐데 기분이 좋으시겠냐며 어머님이 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일단 만나보라더군요. 어머님이 꺼내신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여동생과 가는 여행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가서 얼마나 있을 것인지,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순순히 대답을 해드렸는데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시니 왜 물어보시는 건지, 매번 내가 어딜 가면 이렇게 물어보시려는 건지, 앞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 머리가 다 아파오더라니까요. 결국 제가 어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뜬금없이 신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신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신우는 제 여동생과 동갑내기이지만 벌써 6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애엄마예요. 신우 남편과 대학 캠퍼스 커플로 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아이를 가졌다고 들었어요. 계획했던 임신도 아니었고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던 사이도 아니라 양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답니다. 특히 남자 쪽에서는 절대로 결혼은 못 시킨다며 애를 낳아 키우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란 식으로 나왔는데 어찌저찌하여 결국 결혼은 했다네요. 저도 중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남편 말로는 그렇게 결혼시켜 놓으면 뭐하냐입니다. 듣자 하니 신우 남편은 현재 여자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책임도 다하지 않고, 그래서인지 당시 신우가 아이도 거의 혼자 키우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었네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었지만 신우 쪽에서 이혼을 안 하려고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저만의 생각이었고 남편한테는 입도 뻥끗하냈어요. 괜히 남의 일에 간섭했다, 욕이나 먹지 싶었거든요. 신우의 사정이 딱하게 되었다 보니 남편을 포함해 시집 식구들 전부 신우에 관한 일이라면 애틋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우가 어머님께 저희 자매처럼 자기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황당한 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어도 적당히 둘러대면 되실 것을 저에게 오셔서는 신우를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물으시더라니까요. 황당 그 자체였지요. 자매끼리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신우를 데리고 가라는 말씀이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번 생각할 것도 없었지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신우랑 가깝지 않은데 제 여동생까지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분명히 신우가 소외감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죄송하지만 안 되겠다고 했네요. 어머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같이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면서 서로 친해지면 얼마나 좋냐입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애만 키우다 보니 친구들하고 연락도 다 끊어지고 보고 있으면 짠하다고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는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지를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된다는 말만 2~3번 더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꽤나 실망하신 표정으로 알겠다 하셨지요. 먼저 뒤돌아서 나가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젠장, 망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찍혔구나, 뭐 그런 생각이요. 하지만 의외로 어머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대하셨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으로부터 듣긴 들었는지 어머님께서 많이 서운하셨겠다고 지나가듯 한마디 하긴 했지만 그게 다였고요. 덕분에 무사히 여동생과 여행도 다녀왔고 결혼식도 올렸네요. 하지만 식을 올린 지 반년 만에 어머님께선 또 무리한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신우가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요.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부탁할 일이 있으시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솔직히 부탁인가요? 거절하기도 어렵고 부담스럽고 들어드리기 어려운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서도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신우가 이혼을 한 이후로 도통 기운이 없는 것 같다며 저더러 신우랑 좀 놀아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신우가 애도 아니고 놀아주고 말고 할 게 있나 싶었기에 신우가 저랑 놀고 싶어 하냐고 웃으며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냥 제가 제 여동생이랑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쇼핑 가고 하듯이 신우랑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입니다.
어머님께선 신우랑 쓰는데 필요한 돈은 당신이 다 내주실 테니 제발 좀 부탁한다는 식이셨어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저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어머님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보니 주말이면 쉬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약속 아닌 약속을 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더라고요. 목요일만 되면 어머님께서 이번 주말에는 뭐 하느냐, 신우랑 가서 영화를 보면 어떻겠냐, 쇼핑을 가는 건 어떻겠냐, 라며 연락을 해오셨으니까요. 처음엔 저도 뱉은 말이 있으니까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어머님께선 저에게 신우가 낯도 많이 가리고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러니 제가 먼저 좀 챙겨주라고 당부를 하셨지요. 막상 신우와 그렇게 밖에서 만나보니 이게 가족으로서 가끔 만날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어찌나 예민하고 자증스러운지 하다못해 밥 한 끼를 먹어도 제가 신우 눈치를 살피고 기분을 헤아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말로 어머님한테나 공주님 같은 딸이고 남편한테나 하나뿐인 여동생이지. 저한테는 그냥 신우잖아요. 그런데도 매번 구슬르고 달래주고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교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자꾸 신우랑 제 여동생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성향도 너무 안 맞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아깝고 막말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싶더라니까요. 결국 그렇게 신우랑 세네 번쯤 시간을 보낸 이후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선약과 야근 등을 핑계로 신우와의 만남을 피했고 어머님도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를 안 하시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셨고 그럴수록 저는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죄책감을 느껴야 했고요.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신우랑 있으면 재미도 없고 피곤하고 그렇다 보니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요. 주말이면 늘어지게 늦잠도 자고 싶고 내 동생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자꾸 신우랑 시간을 보내라 하시니 너무 힘들다고. 당신이 나서서 어머님께 이야기 좀 잘 해주면 안 되냐니까. 남편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일단 얼굴색이 바뀌더니 저더러 신우가 불쌍하지도 않냐는 겁니다. 친구도 하나 없이 애만 키우던 애라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윗사람으로서 하나씩 가르쳐주고 기다려줘야지. 왜 이해하려는 노력도 안 해보고 무조건 싫다고만 하냐고요. 처제가 그랬어도 이렇게 했겠냐며 너무 서운하다나요? 아, 맞다. 이 인간지 여동생 일이라면 꿈뻑 죽는 인간이었지. 그 생각이 스치면서 아차,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싶었네요. 동시에 남편 입장에서는 제 말이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보겠다고요.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더는 강요하지 말라고 그때는 당신이 나서서 어머님께도 잘 말씀드려 달라고 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막상 남편에게 약속은 했지만 신우랑 둘이 또 만나야 한다 생각하니 한마디로 고역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여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둘이 있는 것보단 셋이 낫겠지 싶었으니까요. 게다가 일전에 어머님께서 저희 자매 여행에 신우를 끼워달라고 하신 일도 있었으니 셋이 만나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네요. 여동생은 이미 제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신우한테도 제 여동생과 같이 만나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물으니 상관없다고 했고요. 어색할 건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색했습니다. 특히 신우와 제 여동생은 결혼식장에서 한 번 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신우가 그럼 자기가 말을 편하게 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와 여동생은 동갑내기라서 그러나 보다 싶어서 그러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여동생도 신우에게 말을 놨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안색이 싹 바뀌면서 그쪽은 저한테 말을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아가씨랑 제 여동생이랑 동갑이라고 하니까 동갑이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자기가 시댁 식구이고 여기는 친정이니까 말을 놓으면 안 된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서로 그냥 존댓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신우가 자꾸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자기는 말을 놔도 되지만 제 여동생은 안 된다는. 그러자 제 여동생은 어이가 없다며 먼저 자리를 떴지요. 여동생이 그렇게 간 게 마음이 쓰이고 속이 상했지만 신우에게 따져서 뭘 하겠나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떠난 이후로 신우가 저에게 제 여동생 험담을 하더라고요. 한다는 말이 저랑 다르게 동생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생긴 것도 별로다.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어디다 누구 욕을 하는 건가. 말 그대로 황당 그 자체였어요. 제가 결국 신우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가씨가 먼저 경우 없이 행동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아가씨의 올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 동생의 언니다. 말 조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자기한테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며 풀죽은 티를 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또 안쓰럽긴 했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말을 해주는 게 맞지 싶어서 모른 채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와 헤어지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무슨 일인지 씩씩거리며 분을 못 삭히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기어이 애를 울렸냐며 열을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똑바로 이야기를 하라니까 방금 신우한테 다 들었답니다. 제 여동생이 경우가 없어서 신우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신우에게 화를 냈다고요. 앞뒤 다 잘라먹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싶어서 순간 벙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다 필요 없답니다. 알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 너는 왜 네 여동생만 챙기냐고, 애가 얼마나 서운하겠냐며. 그러더니 남편이 정말 꼴 같자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상처를 줬으니 자기도 제 여동생에게 상처를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몰아 떠들어대려고 저러나 한번 보자 싶더군요. 동생이 상처를 받을 거란 걱정은 솔직히 안 했습니다. 제 동생이 아무래도 장사를 해서 그런지 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동생이 전화를 받자 남편은 다짜고짜 전후 사정 설명도 안 하고 아까 자기 여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은 잠깐 듣고 있는 눈치더니 형부 술 마셨냐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웃겨 죽겠더라고요. 뭐하러 저런 짓을 해서 망신을 당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뭐가 그리 분한지 저더러 뜬금없이 니네 자매는 원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며 급발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저희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면서 여자 둘이서 밖으로 돌릴 때부터 저희 자취한 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무튼 그때 알아봤어야 한다나요. 그래도 저희 자매 가지고 악다구니 쓸 때는 왜 저래 정도였는데 저희 가정교육의 행실을 운운하니 기가 차더라고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지지 않고 학교 다니다 임신한 네 동생보다 낫지 뭘 그러냐고, 동생 간수나 잘하지 그랬냐고, 시부모님이나 너나 같이 살면서도 동생 그 짓거리하고 다니는 걸 몰랐냐고 받아쳤네요. 난리가 났지요, 뭐. 네가 뭔데 내 동생 가지고 그러냐. 너는 안 그랬냐. 저도 제가 남편이랑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남편이건 저건 할 것 없이 그래 하자고 이혼 그까짓 거 하자 그랬습니다. 서로 밑바닥까지 다 드러냈는데 돌이킬 수가 없었지요. 같이 산 시간도 짧고 나누고 말고 할 재산도 딱히 없어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이게 다 자기 탓이라며 미안하다 하셨지만 그래도 내심 제가 숙이고 들어오길 바라시는 눈치였고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네요. 신우도 자기 오빠한테 왜 이를 키웠냐고 어지간히 원망을 쏟아낸 눈치였지만 제 가슴에 와닿고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친정부모님께선 정말 속상해 하셨습니다. 다 키워 시집 보낸 딸이 1년도 안 돼서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되었으니 큰 불효를 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사는 모습으로 그 속상한 마음 어루만져 드리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